먼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심각한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여 전례 없는 사회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의 교육 정책들을 성찰하고 새로운 교육 비전을 세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섬세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는 것이 저희 국가교육회의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 정책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정책도 없습니다.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는 논쟁과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미래와 학생을 중심에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1일 교육부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학 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12일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제3차 국가교육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론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 제도는 끊임없이 변해왔고 그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등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두 가지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열린 안을 보내왔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여 금년 8월 초까지 대학 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신중하게 수구히 결정하는 공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공론화 과정 추진 체계 및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과정의 체계적인 추진 및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교육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3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의원을 위촉하였으며 위원은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 개의 단체가 추천하는 각 일명의 인사, 학계 그리고 학계 등 교육 전문가, 신망받는 언론계 인사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 관리, 조사 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공론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제안 열린 마당을 개최하고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교육부의 논의 요청 사항 및 국민 제안에서 제시된 내용, 그 중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 수렴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되고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국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가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그간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며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 수기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주로 그 특위위원장님인 김진경 위원장님하고 우리 담당 국장 과장이 답변을 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저 EBS 이윤영 기자입니다. 여기 공론화위원회에 나와 있는 지금 7인 내외로 구성된다는 공론화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을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공론화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기획조정관 박주용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전문가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갈등관리 전문가나 그 공론 설계 등에 필요한 조사 통계 분야 등 그 공론화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도자료에 써 있는 대로 갈등관리 또는 조사 통계 등 공론화 전문가분들을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국일보 신지우 기자입니다. 그 의견 수렴에서 절차까지의 기간이 그 3개월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혹시 압축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묘책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보도자료 4쪽에 그 도표를 보고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과연 대입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인데 의구심이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넘어온 안에는 중심 쟁점과 함께 많은 부수적 쟁점들이 함께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론화 과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대입안 모형을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서 교육부에 이송해 주는 것이 이 공론화 과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맨 앞에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위 차원에서 우선 그 교육부에서 넘어온 안 중에서 대입 모형과 직접 관련되는 3가지 쟁점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넘어온 쟁점, 그러니까 수능과 학종의 비중, 그리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합이냐 수시정시를 분리냐, 이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 국민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교육부와는 다른 대입 모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형과 관련되는 쟁점이 필요한 쟁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공론화위원회로 넘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 제안이 구체적인 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안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모형으로 하면은 그게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모형으로.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의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압축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정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전문가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그 넘어온 쟁점과 모형들 이걸 가지고 대여섯 5-6개의 대입 모형으로 의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제를 가지고 6월 이후에 국민 토론과 TV 토론, 온라인 의견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 참여형의 공론 절차를 거쳐서 의견 분포를 확인해서 그 대여섯 개 안 중에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안을 결정해서 국가교육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서 교육부로 이송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공론화 과정 일정은 대개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제 공론화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잘 돼 있느냐가 문제인데 대입안이 국가국회로 넘어온다는 것은 작년부터 이렇게 고지가 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1차 회의에서 이미 그 대입특위를 구성을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 그리고 공론화와 관련된 워크숍, 국가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공론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다루고 있는 그 안들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특위나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교육부의 안들이 진행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안이 계속 변화했고 확정된 것은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특위의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특위를 구성하거나 공론화를 구성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12일 날 확정이 돼 넘어왔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특위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기간 안에 충분히 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고은서 기자입니다. 아까 대여섯 개 대인 모형으로 의제 설정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이미 보낸 5개 모형이 있는데 원점에서 검토하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 위원회가 예. 그 국민들의 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건지 참고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신고리 위원회처럼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에서 넘어온 5개 모형이 있는데 국민 제안 과정에서 교육부의 그 안이 도출되는 이 갈등 구조와 다른 어떤 모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민 제안까지 포함해서 대인 모형안을 정리를 하는 거죠. 교육부 안만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질문이셨나요? 예? 아, 예, 공론화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전문가분들과 이 교육사는 신고리 원전하고 많이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공론화 조사에 준하는 방향에 가도 되는 건지, 또 그렇게 갔을 때 신고리 원전하고 다른 어떤 교육 부분에 맞는 좀 변형된 방식이 있을 수 있는지 많은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리 원전처럼 그 시민 참여 수구 형태부터 시작해서 뭐 단계적 원탁 토론을 하는 방식 등등 가장 이 교육산에 맞는 특성을 찾기 위해서 방안들이 여러 가지 마련돼 있고요. 근데 그 최종적인 결정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어떤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질문하신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보탠다면 이 공론화위원회 내지 우리 특위에서 확정된 안을 만들 경우 그것을 교육부나 교육 당국에 안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섞여 있었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받겠다. 이런 것이 당국의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케이스하고 조금 다른 것은 원전에서는 예스와 노였잖아요. 근데 우리 이 경우에는 그렇게 딱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비슷한 비율로 그 찬반이 엇갈릴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건 아직 우리가 내용 결정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하되 아주 쉬운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아주 섬세한 판단을 계속 해나가면서 최종안이 나왔을 때도 어떤 정도의 비율로 찬반이 엇갈렸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좀 더 논의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합의된 내용은 당국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전자신문 문보경 기자입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공론화 범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절대평가, 상대평가하고 수시 정시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송안에 들어가 있었던 중장기 계획,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논의를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고교학점제라든지 미래에 지향하는 대입 전형, 이거는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얘기는 되지만은 그것을 국민의견 물어서 뭐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토론, 열린마당 토론이나 국민 토론 과정에서 이제 대입항과 관련해서 그 앞에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죠. 네, 저희 JTBC 유한일 기자입니다. 그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이제 다시 예. 정하실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논의를 요청한 사안 중에 그 공론화 범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의견 도출 과정은 어떻게 좀 가져가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론화 의제 속에 들어갈 사안하고 안 구분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5월 말 이전에 공론화에서 제외되는 쟁점들은 교육부로 되돌려보낼 예정입니다. 네, 매일경제 김효혜 기자입니다. 대입 특위가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꽤 중요해 보이는데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을 통한 중립성 확보가 관건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또 특위 구성원 선발의 구체적인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의제 선정은 대입 특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거기 도표에 보면은 공론화 범위 설정, 그러니까 의제 설정을 위한 자료 정리까지를 특위에서 하는 거고요. 그 자료를 공론화위원회에 넘기면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끊임없이 협의하면서 의제를 선정하게 돼 있죠. 의제 선정에 대해서는 특위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위가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특위에 그 들어가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선발하실 건지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특위 구성은 그 앞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예, 연구지원 팀장 조민환이라고 합니다. 특위는 그 저희 국가교육회의 그 위원 네 분으로 하시는데 거기 전문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네 분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받는 교육 또는 입시 전문가 이분들 이제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계 등에서 추천되는 교육 전문가들을 이제 또 저희가 한 네 분 정도까지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신망을 받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좀 깊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 시각에서 이 교육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언론인 분들도 한 두 분 정도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에 좀 깊이가 있는 언론인들 같이 이제 좀 모시게 되는 거고요. 네, 교육희망의 최대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교육부도 이송안을 마련할 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뭐 4차례의 포럼도 거쳤고요. 공론화 방식을 거쳤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가교육회의가 이송안을 별도로 두고 첫 단계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부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 이송안에 담긴 내용이 별도의 그 이송안 외에 별도의 안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난 대선에서부터 이 대입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집약하면은 단순화와 공정성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 요구가 나온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입과 관련된 언어들이 너무 어려워져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만이 독점하는 그런 언어로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그 어려워진 언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상한 이해관계를 자꾸 이렇게 섞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들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우리도 거기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게 좀 우리도 같이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게 전 단순에 대한 요구를 보이고요. 그걸 통해서 전문가들이 독점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관계를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개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그런 그런 데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불만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대입안에 대해서 내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받고 내가 참여해서 이 문제 내가 주인으로서 나섰다 이런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간의 언론 보도 과정에서도 보면은 교육부양과는 다른 또 이제 시민사회들을 만나보면은 교육부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안들이 많이 얘기가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개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끝까지 배제하지 말고 이것들까지 끌어들여서 정리를 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안이 뭔지를 한번 추출해보자. 그런 점에서 이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정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쪽 편 한 분하고 저쪽 편 한 분 이렇게 두 분만 받겠습니다. 자, 먼저 손 드셨어요. 네. TV조선의 윤영입니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면 국가교육회의는 그대로 무조건 따르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수 의견을 나열할 경우에 국가교육회의가 단일안으로 조정을 해서 교육부에 권고를 하는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가 확실한 안이 나온다면은 국가교육회는 당연히 그 안을 의결을 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 분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걸 위해서 미리 규칙을 정해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리 규칙을 정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한 번 더 압축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근소한 차이로 안이 계속 나올 때 방안도 충분히 마련이 되는 대로 우리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부로 그 나중에 권고안을 제출할 때는 예. 국가교육회의가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준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단일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쪽 한 분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예, 매일경제 조성호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입특위 관련해서 아직 결성이 완료가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언제 결성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1차 회의 때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지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 공론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공론화위를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입 특위를 1차 때 결성할 수 있었는데 뭐 정해지지 않아서 결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그 안이 어떤 게 오는 거에 따라서 결성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치 결과를 정하고 대입 특위를 결성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아까 공론화위와 관련해서
통계 전문가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공론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중요한지를 공론화위가 과연 판단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내려진 결정이 혹여나 포퓰리즘이라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 1차 회에서 대입 특위를 결정했다는 것은 특위를 필요할 시에 만든다는 만들고 어떻게 만들 건가를 윤곽을 결정했다는 얘기고요. 근데 대입 특위를 왜 지금 이제 구체적 지금 시기에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됐냐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교육부에서 하나안이 넘어왔다면은 공론화위원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거는 대입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공론 과정을 국민의 의견을 묻고 하나나 두 개 안이 넘어왔다면은 그럴 수도 대입특위만으로 공론화 과정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대입특위 구성이 저 같은 사람 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이 중립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분으로 위원장님을 세우고 그럴 만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개 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게 되는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 공론화 과정의 중립적인 관리 등등을 공론화위원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대입특위는 굉장히 실무적인 지원단위로서 내부형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야지만 대입특위 성격과 구성원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안이 구체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지금 조직을 해가고 있는 거죠. 네, 공론화위원회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 운영해서 결과를 정리해서 국가교육에 제출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 참여단에서 결정한 결과를 정리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 됩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교육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자문단을 교육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그 지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TV 토론이나 국민 대토론 과정에서 공론 의제에 대해서 이해단체나 전문가들이 각자의 주장과 논거를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국민 참여단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수기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게 됩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계속 이러면 안 끝납니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인데요. 아까 3개월 지금 반 정도 남았지만 충분히 합의된 내용을 하실 수 있다. 기한이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작년에 8월에 1년 유예안을 결정한 다음에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결국 지금 백지 상태에서 국가교육회의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반 동안에 하는 게 정말 괜찮은 안을 낼 자신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대입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안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교육부가 요청한 것들이요. 그 안들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옳다고 보시는지 신인영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교육부가 8개월 동안 이 몇 개 모형 만드는 데 국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제되었던 많은 국민들의 불평, 불만 또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식의 새로운 입시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내부위원회도 만들고 전국 단위로 토론회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넘겨주려고 했을 텐데 새로운 이슈가 또 생기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4월 11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에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만들어 준 거는 아닌 걸로 교육 그 당국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안이 돌아오더라도 일단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이걸 좀 현안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하면은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래의 이제 인물할까는 미래 비전을 만들고 국가교육위원회 창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런 거지 현안 문제는 아닌데 예외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넘어오는 현안을 지원 요청받을 경우는 그것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으면 가장 좋겠어요. 미래 비전 다 끝내고 그리고 마침내 현안을 거기에 입각한.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8월까지 그걸 해야 되고 우리는 비전을 금년 말까지 작업하도록 1년 스케줄을 다 잡아놓은 건데 이 현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현안에 대한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건데 감당할 경우를 상상을 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해서 TF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부의 최종안이 뭐냐에 따라서 위원회 틀도 달라질 수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안 해왔지만 우리가 이번 주 안으로 일주일 안에 다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고민해 오면서 이리저리 서로 의논하고 만남을 하고 했던 이 축적되어 있는 일정한 시간과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길진 않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떡합니까? 이 당면 과제는 해야 되니까 정성을 다해서 열정껏 하다 보면은 좋은 결실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완결된 것이 교육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한 발짝씩 나가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나름으로 이제 2022년에 적용될 당면한 이 숙제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평생 아이들 키우는 문제, 교육만 생각하고 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직접 아이들을 키우신 교육자로서의 그런 열정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입안이 갈등이 커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 주체 중에서 이 교사의 힘은 크게 성장했는데 학부모나 지역 사회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는 덜 성장했기 이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입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부모와 지역사회 시민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할 것인가, 그런 모멘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저는 이 대입안을 푸는 과정에서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게 우리 국가교육회에서 거기까지 간다면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갔을 때 그런 힘들이 우리 국가교육 본연의 과정 국가교육위원회로 갈 때 그 큰 배가 뜰 수 있는 물이 돼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입안도 크게 보면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긴 어떤 본래 사업과 그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등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